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20번째 마지막 시간이자 5장 추천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관 규칙을 응용한 순차 패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순차 패턴 분석은 연관성 분석에서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되지만 장바구니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대신 하나 추가적으로 식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고객이 식별이 돼가지고 해당 고객의 장바구니가 연속성 있게 순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 지지도가 있는지 지지도 빈발 항목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찾아내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연관 분석의 응용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결될 수 있는 상품들의 선후행 관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A를 구매하면 그 다음에는 B를 구매하더라 라는 조건 규칙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를 구매했는데 아직 B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촉 행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다음에는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더라.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이 건조기를 구매하더라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여행 관련해서는 항공편 예약을 한 고객이 그 다음은 호텔을 구매하고 렌터카를 구매하더라. 또는 싱가포르 여행 간 고객이 그 다음으로는 홍콩을 여행을 하더라. 또는 실제로 비디오 같은 거를 대여를 했을 때 스타워즈를 보고 나면 리턴 오브 더 제다이 뭐 이런 걸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순차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차 패턴 분석은 연관 규칙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지지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 등을 구한 다음에 똑같이 그 나머지 지표들도 리프트 등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키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시퀀스 형태로다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시퀀스 형태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순차 패턴 분석의 사례로다가 영화사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멀티플렉스 엘사에서 실제 관람 패턴에 따른 고객인데, 우리 영화를 이제 회원 같은 거 가입할 때 귀하가 좋아하는 장르를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포, 액션, 멜로 등 중에서 선택해서 내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영상을 클립으로 포함된 홍보 이메일을 발송해 왔는데 뭔가 효과가 좋지 않아서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거야? 라는 거를 살펴보고자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대상이 되는 고객은 1년간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65만여 명, 큰 데이터죠. 그래서 영화 장르 8종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어떤 순서로 구경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순차 패턴 분석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시계열 교차 판매 30개 규칙을 도출을 했어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판매하는 걸 봤더니 지지도가 20% 이상이고, 그러니까 20% 이상, 연 4회 이상이니까 적어도 뭐 한 4회 이상 더 많은 본 거겠네요. 어쨌든 장바구니에서 5번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지지도와 신뢰도 70, 꽤 큰 거죠. 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4개 시퀀스 내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장르가 2회 연속되는 경우, 연속해서 2개, 내가 공포물 좋아한다고 해서 공포물을 2번 연속 보지는 않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회원 정보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아니라 요번에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멜로를 보더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도 멜로를 보는 패턴이 일어나서 아니면 로코를 보더라. 뭐 요런 거를 어 오히려 공포 영화 좋아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다시 공포를 안 본다라는 요런 이제 시퀀스 분석을 이용을 해서 어 이메일 발송 규칙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키가 되는 부분이 시퀀스라고 했었었는데요. 이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퀀스는 항목 집합을 우리 항목 집합 예를 들어서 구매 장바구니에서 뭐 사과, 귤 이런 식으로 된 게 항목 집합이었었잖아요. 요거 자체를 또 순차적으로 나열한 거를 시퀀스라고 해서 시퀀스라고 하고, 구매한 순서대로 우리가 첫날에 사과, 귤을 샀고 그 다음에 귤, 포도를 샀어요. 요렇게 나열을 한 거를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 AIJ는 지금 항목 집합이에요. 제2번째 항목 집합. 요 제2번째 항목 집합 사과귤 요게 이제 A1이고
A2 이런 식으로다가 항목 집합들의 시퀀스를 여러 개 놔둔 거, 요거를 시퀀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이템이 있고 항목 집합이 있었었잖아요. 항목 집합 안에 아이템들이 있었었잖아요. 이렇게 아이템 1, I2, I3 이런 식으로 있었었잖아요. 요번에는 요 항목 집합, 요 A가 여러 개, I1, A2, AN이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항목 집합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항목 집합의 수를 시퀀스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K 시퀀스라고 해요. 지금 이 친구의 경우는 A n개가 있으니까 요게 K가 있으면 K 시퀀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두 시퀀스 S1 이게 이제 S1하고 S2 두 개 있을 수 있겠죠. S1은 1에서부터 n까지 있고 S2는 1에서부터 m까지. n하고 m은 서로 같은 수일 필요가 없죠. 요렇게 있을 때 A1 요 A1이 B1 어딘가에 포함이 꼭 B1일 필요가 없어요. 이 S2의 어딘가에 해당하고 의 부분 집합. 요 A1이 사각유리 BI의 부분 집합이고 A2도 요 AI1보다 뒤에 부분 집합이고 AN이 그러니까 M이 N보다 커야겠네요. M이 N보다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고 요 각각의 부분어가 요 어딘가 순서대로 부분 집합이 성립하면서 요 I1, I2, IN은 순서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순서대로 나타날 때 S1은 S2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1은 S2의 부분 시퀀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시퀀스 S가 어떤 다른 시퀀스에도 포함되지 않을 때 최대 시퀀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을 때 최대 시퀀스라고 하고, 시퀀스 S에 대한 지지도 서포트 시퀀스는 시퀀스 S를 포함하는 고객의 비율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포함하는 걸로 항목 집합이 포함됐었던 거를 찾는 것처럼 얘는 이제 시퀀스 S를 포함하는 비율이 지지도로서 설명이 돼요. 자, 정해진 최소 지지도 이상을 갖는 시퀀스를 빈발 시퀀스라고 하고 라지 시퀀스라고 하네요. 순차 패턴 분석은 빈발 시퀀스 중에서 최대 시퀀스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 시퀀스를 하나 찾아 놓으면 요런 규칙이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서서 봤었던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탐사를 해볼 건데, 자, 다음 시퀀스에서 최소 지지도 0.4일 때의 최대 시퀀스를 찾아봐라 예요. 고객이 5개가 있으니까 0.4면 두 고객 이상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자, 시퀀스 꺽쇠가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들 항목셋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 이상 나타나는 패턴이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얘는 A, B가 있었고, 자, 얘는 CD, A, EFG. 뭐 위에 두 개는 겹치는 것 같진 않아요. A, H, G라는 패턴이 있었고, 자, A가 있고 1번하고 4번을 살펴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어지는 패턴 하나 찾았다. 요 S1 해가지고 A하고 B가 이어지는 패턴을 하나 찾았어요.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 수 있을지 볼게요. B가 나오는 게 있는데 B 하나만 갖고는 시퀀스가 안 되죠. 시퀀스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A, B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다고 돼 있네요. S2 A하고 EG인데 자, A하고 EG가 하나가 있고 여기 A하고 EG가 하나가 있네요. F가 안 들어가도 A하고 EG가 들어있고 여기 A하고 EG가 돼 있으니까 S2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패턴 A하고 EG를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A하고 E도 있는데요. 자, A하고 E인데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A하고 이렇게 E가 있다고 치면
요거는 S3이라고 해볼까요? S3은 S2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관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어, 지금 A가 A에 들어있고 요 E가 S2의 두 번째 거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부분 집합이 되니까 최소 지지도를 만족을 하지만 S2에 포함되므로 최대 시퀀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발 시퀀스 뭔가 조금 다른 듯해도 연관 규칙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지지도를 찾아가고 하는 방법, 시퀀스라는 걸 조금 더 고려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확장된 에이프리어리 알고리즘 등에 의해서 지지도도 구하고 신뢰도도 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빈발 항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빈발 항목 구해놓으면 연관 규칙은 계산이었었죠. 그래서 에이프리어리 올, 에이프리어리 썸, 다이나믹 썸 등에 의해서 순차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순차 패턴의 데이터 구조, 시퀀스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연관 규칙과 비슷하게 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복습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은 연관규칙 분석이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 가능해지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거, 내용 기반으로 해서 문서 추천 등에 사용되는 TF-IDF 가중치를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고, 구매 여부를 이용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상태, 나와 비슷한 고객의 판단에 가중치를 이용을 하는 협업 필터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순차적인 연관 패턴을 활용을 해서 시퀀스를 정의함으로써 연관 규칙을 생성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연관 분석 시리즈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시리즈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분석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CRM 데이터 마이닝 분야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하지만 온라인 시절에 지금 더 잘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건 A가 발생하면 결과 B가 일어난다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표를 활용해서 조건부 확률이었었죠.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부분이었었는데 용어 정의, 거래 데이터가 이제 트랜잭션이었었고 각각의 항목이 있었었고 항목은 아이템이었었죠. 이 항목들의 묶음이 항목 집합이고 이 항목 집합이 자주 일어나는 프리퀀트 아이템 셋을 뽑아내고 빈발 항목을 뽑아내고 지지도 이상으로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 규칙이 내가 원하는 신뢰도나 리프트 이상의 연관 규칙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였었어요. 중요한 게 지지도 신뢰도였었고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었었죠. 향상도는 그 비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보는 부분이었었고 레버리지는 절대 크기의 차이였었고 컨빅션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연관 분석은 최소 지지도를 충족하는 빈발 항목을 생성하는 과정과 신뢰도나 향상도 등 지표 기준을 이용해서 연관 규칙을 탐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빈발 항목 생성 알고리즘으로는 에프리어리, 에클렛, FP 그로스가 있었습니다. 연관 규칙 분석을 확장 응용한 것으로서 순차 패턴, 시퀀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천 시스템, 기준치를 갖는 추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문서 추천을 하거나 협업 필터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자, 실습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연관 분석 이론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콜앱으로 지표 구하기를 진행을 해봤었고 그 다음으로는 에이파이오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실습을 했었던 청년마트 데이터로다가 연관 분석을 수행을 했었어요. 여기서는 한 번에 단계를 나누지 않고 연관 규칙까지 보는 부분이었었고 그로서리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네요. 에이파이어리어에서 애프리어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고 청년마트 데이터와 그로서리 데이터는 목록형으로 생겨 있었었죠.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MLX텐드라는 조금 더 확장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프리어리 똑같이 를 사용을 하고 어소시에이션 룰즈라고 얘는 두 단계로 나눠진 룰을 사용을 했었고 온라인 리테일이 큰 데이터였었는데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데이터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기초 분석도 진행을 하고 가공하는 부분도 진행을 했었어요.
빈발 항목과 연관 분석의 최소 지지도나 신뢰도 찾는 걸로 데이터를 눈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관찰하면서 진행을 했었었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한 거에 대해서 프랑스 부분 별도로 떼서 복습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을 살펴봤었어요. 실습을 하는 거에서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세로 우선, 아니, 그러니까 너비 우선, 깊이 우선 같은 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생성을 해가는 그런 부분을 파이 에클렛, 에클렛하고 FP 그로스를 살펴보면서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보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요렇게 이제 시리즈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이해될 수 있었던 수업으로 남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